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죠. 습관. 술 먹고 일어나는 주사. 이거 뭘 못 고친다고 얘기들 하죠. 흡연 문제.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골 할머니들께서 건강이 안 좋고 나이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텃밭을 가꾸고 또 나가서 덜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하는데 그 자식들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해도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는데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것이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왔던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하기 어려운 환경을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40대까지 배운 지식으로 노년을 살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험과 그 삶에서 얻은 내용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는 이 학습에 대해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인터넷도 따라잡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뭐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있고 4차 산업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죠. 이세돌 씨가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바둑을 두니까 그때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또 테슬라 자율자동차가 나오면서 4차 산업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조금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 알기도 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또 나왔습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하기 힘든 것은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변화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아니겠나.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삶의 그동안의 패턴에 대해서 이 변화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한다든가 포기를 해버린다면 출발조차도 우리는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의 유형 해서 소개 드린 적도 있었죠. 안 되는 이유 100가지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안 돼. 이런 새로운 것을 베이비 부머 시대에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그래요.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 나는 그런 것도 없어. 하기 힘들어. 그래서 또 다시 설득하고 또 다른 분 얘기하니까 정말 좋은데? 그러나 나는 못할 것 같아. 또 한 사례는 한번 해보겠어. 정보 좀 주세요. 기술 좀 알려주세요. 내가 꼭 해야 될 컨텐츠가 이것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가웠어요. 그러나 돌아서서는 전혀 시도조차도 할 의지가 없는 분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뭐 안 되는 이유 100가지 따지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화를 즐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남이 당신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럴 바에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학습에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의 경험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15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살부터 도전했던 내용들 7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국가 자격증 시험을 하나 획득했습니다. 품질 담당 자격 시험입니다. 꽤 힘들었어요. 두 번째, 빅데이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 4년 동안에 한 500만 원대 이상의 교육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 회사의 협찬을 통해서 저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싼 교육이에요, 빅데이터 교육이.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입력된 모든 포괄된 것을 가지고 통계를 분석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가치로서 가공을 해내는 이런 과정을 저는 4월 동안에 배웠습니다. 너무 전문성이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흐름이라든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체험학습이라고도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튜브 도전이었습니다. 올해 4월 1일에 시작을 해서 지금 9월 초 현재 5,000명대의 구독 확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영상 편집 기술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참 끝도 없는 것 같지만 우선 하나하나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한 4시 넘게까지 날을 샌 적도 있었고 보통 지금도 1시, 2시까지는 열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드론 입문, 6번째는 10년 이후에 산업에 변화되는 기술 정보에 대해서 안목을 넓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미리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S TV의 명견만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2번째 KBS 라디오 토요일 오전 11시 특강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존 리 씨에 대해서 저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건 취미 활동입니다만 바다 배낚시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돔, 그 다음에 우럭, 광어, 놀래미, 문어, 쭈꾸미, 가자미, 백조기, 그게 대상되는 합당한 로드를 구매하기도 하고, 채비도 열심히 배워서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년 동안에 배낚시 취미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도전한 7가지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전할 과제를 항목을 정해 놔놓고 계속 도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3번째, 경제 이동을 배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공장 생산이 산업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형의 가치가 세상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얼마 전에 상장됐죠. 그런데 큰 은행의 2개를 합친 자산의 가치보다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 카카오뱅크 직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에서 큰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산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상당히 앞당겨진 세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노동의 수익보다는 지적 재산의 가치 수익이 훨씬 더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TSMC 대만전자회사죠. 그리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입니다. TSMC가 조금 앞섰어요. 그 다음에 인텔이 있죠. 테슬라, 도요타 자동차,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나 비제조업에 대한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자산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어 놨던 그 가치보다는 이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을까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무기를 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KT 요즘 광고 보시면은 용산 어디에다가 그냥 데이터 저장소를 그렇게 크게 짓고 있죠.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노인 시대 때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내 손안에 확보를 하고 10년 뒤에 일어날, 20년 뒤에 일어날 사회 변화를 예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노인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이 주제를 여러분에게 내놓고 저는 그 답으로서 변화라고 한 단어로서 말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